축구 승무패 83회차 새로운 단통 분석과 토요일 라이브 휴방 안내를 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 토요일 해운대 지역에 비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겨울바다를 마주하며 진행하던 라이브 방송이지만 궂은 날씨 속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전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 이번 주 토요일 라이브는 잠시 쉬어가려 합니다. 빗방울이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적시고 바람소리가 목소리를 삼켜버리는 상황에서는 여러분께 제대로 된 분석을 전달하기 힘들 테니까요. 다음 주 더 좋은 날씨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올렸던 단통 분석 글과는 조금 다르게 오늘 금요일에 이렇게 단통픽을 직접 소개하는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월요일 글에서는 마킹 퍼센트가 올라오기 전에 경기 분석과 데이터 중심의 내용을 전해드렸다면 오늘은 제가 직접 선정한 단통픽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며 그 근거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번 83회차에서 특히 주에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대회 차출 선수들입니다. 각 팀의 핵심 멤버들이 대거 차출되면서 전력에 상당한 공백이 생긴 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제 분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꼭 주변 분들께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기 채널 댓글창에 구독자님들께서 올려주신 정보들도 꼼꼼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정보를 나누고 확인하는 과정이 최종 마킹에서 실수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댓글창은 단순한 소통의 공간을 넘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집단 지성의 장입니다. 축구 승무패는 단순한 스포츠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축소판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변수를 고려하며 때로는 직관을 믿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과정.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축구 승무패 분석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축구 승무패가 있는 주 중에는 이렇게 단통 분석 글과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승무패가 없는 주 중에는 하루에 한 번씩 라이브로 촬영한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지혜, 선택의 순간에 필요한 통찰, 때로는 위로가 되는 이야기까지.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걸어가는 이 길, 끝까지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83회차 단통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83회차 단통 분석, 경기별 상세 분석, 1번 경기 뉴캐슬 대 첼시. 월요일 1차 단통 분석에서 제시했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첼시의 승리입니다. 뉴캐슬이 브렌트퍼드로부터 위사를 영입하며 공격력 보강에 나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차출되어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새로 영입한 선수가 바로 빠지는 상황, 이것이 뉴캐슬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반면 첼시는 최근 경기력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원정이라는 부담이 있지만 뉴캐슬의 전력 공백을 고려하면 충분히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입니다. 데이터를 보고 현장의 분위기를 느껴보니 첼시의 원정 승리라는 확신이 듭니다. 단통패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경기 본머스 대 벌리, 본머스와 벌리의 대결입니다. 이 경기 역시 처음 분석한 내용에서 한치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본머스의 홈 경기력은 믿을만합니다. 벌리는 강등권을 맴돌며 힘겨운 시즌을 보내고 있고 원정에서의 취약함은 숫자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본머스가 홈에서 자신들의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승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단통승을 선택하여 보았습니다. 3번 경기 브라이턴 대 썬덜랜드. 썬덜랜드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대회에 주축 선수 6명이 차출되었습니다. 6명입니다. 팀의 핵심 전력이 한꺼번에 빠진 상황에서 브라이턴을 상대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에 가깝습니다. 물론 썬덜랜드가 극단적인 수비 전술로 나온다면 경기는 무승부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브라이턴의 공격이 썬덜랜드의 철옹성 수비를 뚫지 못하고 답답한 경기를 이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썬덜랜드의 승리는 없습니다. 6명의 공백을 메우면서 동시에 승리까지 가져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통에서 승을 제외하고 무화패를 선택합니다. 3번 경기 울버햄튼 대 브렌트퍼드. 첫 번째 이변 구역입니다. 처음 분석과 마찬가지로 울버햄튼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브렌트퍼드는 분명 좋은 팀입니다.
하지만 원정에서의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반면 울버햄튼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왔고 최근 경기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브렌트퍼드가 우세할 수 있지만 축구는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현장의 분위기, 선수들의 의지, 감독의 전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90분의 드라마 속에서 울버햄튼이 웃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통승을 선택합니다. 5번 경기, 라치오 대 크레모네. 이 경기가 가장 고민이 많았습니다. 1차 분석에서는 라치오의 승리를 선택했습니다. 홈 경기이고 전력 차이도 명확했으니까요.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라치오 선수 2명이 퇴장을 당했고 징계로 인해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주전 선수 2명의 공백은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라치오처럼 조직력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역배 단통패를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 봤지만 그것은 너무 무리가 가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레모네가 승리할 만큼의 전력은 아니니까요. 결국 중도를 선택했습니다. 단통 무승부입니다. 라치오가 이기지 못하고 크레모네도 이기지 못하는 팽팽한 경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옆번 경기 토트넘 대 리버풀. 토트넘과 리버풀의 빅매치입니다. 저는 리버풀의 승리를 점쳐봅니다. 리버풀의 에이스 살라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차출되었습니다. 큰 손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은 토트넘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리버풀은 한 선수에게 의존하는 팀이 아닙니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팀이고 살라가 없어도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최근 경기력이 들쭉날쭉합니다. 홈 경기라는 이점이 있지만 리버풀의 조직력을 무너뜨리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승, 무, 패 구간을 고르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번 단통에서 저는 4번 경기의 승을, 5번 경기의 무를, 그리고 이 6번 경기의 패를 선택했습니다. 승무패가 차례대로 나열되는 이 구조는 우연이 아닙니다. 배당의 흐름을 읽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에서 나온 선택입니다. 단통패, 리버풀의 원정 승리를 선택합니다. 7번 경기, 유벤투스 대 AS 로마. 유벤투스와 AS 로마의 대결입니다. 저는 유벤투스의 손을 들어줍니다. AS 로마의 디발라가 빠졌습니다. 로마의 공격을 책임지는 핵심 선수입니다. 그가 없는 로마는 창의성이 떨어집니다. 반면 유벤투스는 이제 서서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 부진을 털어내고 유벤투스다운 경기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홈 경기라는 이점까지 더해지면 유벤투스의 승리는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단통승을 선택합니다. 8번 경기, 에버턴 대 아스날. 에버턴의 게에와 은디아에가 네이션스 차출로 인하여 이번 경기에 빠졌습니다. 에버턴의 팀을 이끄는 핵심 선수입니다. 그가 없는 에버턴이 우승을 노리는 아스날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아스날은 이번 시즌 진심입니다. 우승을 향한 그들의 의지는 매 경기 느껴집니다. 조직력도 뛰어나고 선수층도 두껍습니다. 에버턴이 홈에서 선방할 수는 있겠지만 아스날의 공격을 90분 내내 막아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단통패, 아스날의 원정 승리를 선택합니다. 9번 경기, 리즈 유나이티드 대 크리스탈 팰리스. 이 경기의 핵심은 체력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오늘 새벽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치렀습니다. 90분을 뛰고 원정길로 이동하고 다시 90분을 뛰어야 합니다. 아무리 프로 선수라고 해도 사람입니다. 체력 누수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후반 30분, 크리스탈 팰리스 선수들의 다리가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면 리즈 유나이티드는 일주일간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준비한 팀입니다. 홈에서 체력이 떨어진 상대를 맞이하는 리즈 유나이티드에게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단통승을 선택합니다. 10번 경기, 칼리아리 대 피사. 10번부터 12번 경기까지는 모두 홈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칼리아리가 첫 번째입니다. 사실 피사는 세리에 A에서 가장 많은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는 팀입니다. 무려 11번입니다. 어떤 경기에서든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무승부를 고려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칼리아리의 승리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간 배치에 있습니다. 앞서 4번, 하소번, 6번 경기에서 승, 무, 패 구간을 이미 잡았습니다. 4번 승, 5번 무, 6번 패로 말이죠. 이제는 패, 무, 승 구간을 잡아야 합니다. 균형입니다. 승무패의 흐름을 정방향으로 한 번 타고 역방향으로 한 번 더 타는 것. 이것이 배당의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입니다. 이번 회차를 보니 8번 경기에서 패가 나오고 9번 경기에서 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10번 경기에서 승이 나와야 패, 무,
승 구간이 완성됩니다. 8번 패, 9번 무, 10번 승. 이 흐름이 보입니다. 물론 피사의 무승부 성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칼리아리는 홈에서 강한 팀이고 피사는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무승부 가능성보다는 칼리아리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단통승을 선택합니다. 11번 경기, 사수올로 대 토리노. 사수올로의 홈 경기입니다. 토리노는 원정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팀입니다. 사수올로가 홈 관중의 응원을 등에 업고 승점 3점을 가져갈 것입니다. 단통승을 선택합니다. 12번 경기, 아스톤 빌라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톤 빌라의 홈 경기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최근 기복이 심합니다. 좋을 때는 정말 좋지만 무너질 때는 속수무책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홈에서 강한 팀입니다. 이번에도 홈의 이점을 살려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단통승을 선택합니다. 13번 경기, 피오렌티나 대 우디네세.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피오렌티나를 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경기력이 들쭉날쭉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팀이니까요. 그런데 82회차에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피오렌티나의 승리나 무승부를 점친다고 하길래 제 신념을 접고 따라갔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82회차에서 우디네세가 보여준 경기, 홈에서 나폴리를 잡아낸 그 실력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나폴리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었죠. 그런 팀을 홈에서 제압했다는 것은 우디네세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원정 경기이지만 상대가 피오렌티나입니다. 우디네세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입니다. 이번에는 제 느낌을 믿어보려 합니다. 단통패, 우디네세의 원정 승리를 선택합니다. 14번 경기, 제노아 대 아탈란타. 마지막 경기입니다. 아탈란타의 루크먼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차출되었습니다. 아탈란타의 공격을 책임지는 핵심 선수입니다. 이 경기는 분명 아탈란타의 승리를 선택해야 하는 경기입니다. 전력 차이가 명확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단통 무승부를 선택합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 때마다 강조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5번 경기에서 무승부가 보이면 7번, 9번, 12번, 7다번 경기에서 무승부를 바쳐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무승부 배당은 높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적중률도 낮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는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이번 회차를 보니 2번 경기와 7번 경기, 12번 경기 어디에서도 무승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5번 경기에서 이미 무승부를 하나 선택했지만 무승부 2개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4번 경기에 무승부를 배치합니다. 루크먼이 빠진 아탈란타가 원정에서 고전할 것이고 제노아는 홈에서 끈질기게 버틸 것입니다. 결국 1대1 혹은 2대2 팽팽한 접전 끝에 무승부로 경기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83회차 단통 분석을 모두 마쳤습니다. 축구 승무패는 결국 확률의 게임입니다. 100% 적중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변수를 고려하고 때로는 직관을 믿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축구를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이고 삶을 대하는 태도와도 닮아 있습니다. 이번 주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씨가 좋아지면 해운대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 3가지를 하지 않으신다면 전설의 치질신이 여러분을 찾아갈지도 모릅니다. 앉을 때마다 그때 구독 버튼 한번 누를 걸 하고 후회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농담입니다만 정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엉덩이 건강과 제 채널의 건강 둘 다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해운대 승부 예측의 신 이소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